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당장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정말로 많잖아요. 세상에 내 생각과 태도 하나만 바꾸면요, 세상의 모든 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내 생각과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사실은 바뀔 것도 없고 세상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해 놓은 선과 틀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 한 발자국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지금 멈춰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정해놓은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건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엔 그렇게 했을 때 인생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아마 믿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서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만의 선을 깨닫고 더 나아가려고 할 때 드디어 인생의 패턴, 습관, 우리의 이 다람쥐 같은 패턴을 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패턴을 깨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자를 해서 회수하지 못하는 비용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이미 투자한 것을 다 수거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그리 가치가 없는 투자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전공이나 지금까지의 커리어, 직장, 직업, 이런 것들이죠.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다른 커리어를 만들어서 더 30년, 40년을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고 그리고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계속 유지를 하는 행동들을 말을 해요. 시간, 돈, 노력과 같이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에서도 손절을 잘해야 되고 사업에서도 손절을 잘해야 돼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이득을 낼 것 같지 않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손절을 하고 나서 이 돈을 빼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몰 비용에 우리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상, 망상을 너무 많이 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꿈을 공상 혹은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이나 백마탄 왕자나 백마탄 공주가 와서 말도 안 되게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나이만 들어가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게 인생이죠. 세 번째가 희망찬 생각. 사실 희망찬 생각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희망찬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 노력을 한 다음에 희망찬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이미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그 성장은요 이미 끝났어요. 평가가 이미 나왔어요. 더 이상 성장하거나 더 이상 승진하거나 대단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희망차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실 임원이 될 사람도 이미 떡잎부터 달라요. 그리고 정말 진짜 부자가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다른 생각과 그리고 삶의 투자 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그릇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릇은 이건데 이만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찬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 노력, 내가 하고 있는 노력에서 희망찬 생각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네 번째가 간헐적 강화.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막는 간헐적 강화가 뭐냐? 이게 진짜 무서운데요. 가끔 한번 잭팟을 터뜨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잭팟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정말 운이 좋아서 잭팟을 터뜨리는 건데, 도박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계속 하고 있으면 아주 가끔 잭팟을 터뜨리는데 작은 잭팟도 있고 큰 잭팟도 있어요. 근데 언젠간 터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던 일 하다 보면 한번 터지는 거죠. 정말 운이 좋았을 때 터지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나 직장에선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자기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정말 대단한 극적인 변화는 인생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가지에 갇혀 있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결핍을 잘 분석하세요. 결핍은 인간을 머물게도 하지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인간이에요. 이경규가 무명 개그맨에게 해둔 말이 있어요. 무명의 기간 동안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무명의 기간이 유명한 시간의 기간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결핍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법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요, 반사실적인 사고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의 삶을 매몰시킬 수도 있지만 이 반사실적 사고는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요. 반사실적 사고라는 게 뭐냐?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건설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를 한다. 이럴 때 이 사건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가,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하향 산업이야, 나는 이미 한 것은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긍정적인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면접을 볼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25살, 6살, 3살 뭐 이때쯤 일이었어요. 첫 면접을 갔는데요. 저하고 함께 면접을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예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면접을 봤을 때 그 회사의 분석,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아무 준비가 없었던 저는 그냥 있었고 당연히 떨어졌죠. 그분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는 거기서 배운 게 있었어요. 다음에 다른 회사에 면접을 갔을 때 그 방법을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을 때 나한테 긍정적이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안전지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안전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틀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가정, 가족, 집, 직업, 직장 등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모두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겠다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위험지대로 들어가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요, 안전지대 안에 있으면서 위험지대에 발을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 과정을 공부한다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안전하게 있었던 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은퇴 지원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편했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지만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고 그 삶이 끝나는, 그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오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하던 짓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건물을 살 거라든지, 청약에 당첨이 되면 로또와 같이 돈의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날 거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당첨이 되는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들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살아요. 물론 운이 좋으면 될 수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코인을 사면 대박이 난다는 말들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코인 사기를 치려고 한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능한 목표 설정을 하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에 휘말리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투자도 있고요, 저축도 있고, 커리어에 대한 것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자기개발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직업에 대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일이죠. 벌써 15년, 20년 전 일이에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찾았는데요. 이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펙을 보니까 학력도 있고, 책도 쓰고, 연봉도 높았어요. 저는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거든요. 물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길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석사를 가고 박사를 가더라도 최소 4년에서 5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에 해야 되는 그 달성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을 계속 해나가면서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가 심리
심리적인 대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대조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일이 있다면 부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두 곳을 다닐 때 일이에요. 긍정적인 건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학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만큼 학비가 드는 만큼 학교를 가는 만큼 돈을 못 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바빴어요.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쉬는 날 없이 너무너무나 바빴거든요. 이렇게 심리적인 대조라는 건 한 가지를 선택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인 장애, 힘든 점을 확인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동기가 없어서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학비를 마련해야 되고요, 대출을 받아야 되든 저축을 하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이가 나의 인생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주 작은 주변의 사람과 사건들이 나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해라. 우리는 꽤 긍정적으로 미래를 봅니다. 비현실적인 낙관론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꿈에 취해서 신중하게 행동하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미있는 건 새로운 인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키너 연구에서 보면요, 되게 배고픈 비둘기를 우리 안에 넣고 음식을 넣어서 접시를 휘휘 휘둘렀어요. 물론 비둘기들은 그 행동을 따라 했죠. 이렇게 훈련시킨 비둘기들은 다시 배가 고프면 음식이 도착했을 때 새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휘휘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을 75%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요, 습관에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습관을 내 인생 안으로 집어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장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을 때는 반드시 일을 한다, 여기에 앉을 때는 여기서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 공부의 자리, 그리고 일을 하는 자리, 쉬는 자리가 집 안에서 재택을 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되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 가서는 이 일에서만 집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 습관 패턴의 장소들이 있고 습관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내 인생 안으로 집어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건 매일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스스로 저절로 되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죠. 무언가 바뀌고 싶다면 무언가 행동을 바꿔야지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지금 당장 극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막는 사고가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5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